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7일 오후 8시 반이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장기 카운팅과 단기 카운팅, 그 다음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는 이 매물대를 위로 돌파하는 것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파를 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고 위로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시나리오가 완전히 빗나갔고 제 시나리오를 참고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카운팅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다시 수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올라간 뒤에 나오는 파동의 형태를 봤었고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림은 얼추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카운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장기 카운팅은 이런 1파 연장 터미널의 형태를 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1, 2파는 공통으로 보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기다렸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리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그림은 바뀌어야 하겠고요. 그럼 이번 상승이 3파의 일부분이냐 혹은 5파냐, 이게 이 터미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 생각은 3파든 5파든 어떤 포인트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번 더 확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3파의 끝점이 될 수도 있고 5파의 끝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건 이 근처에서는 추세 변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현재 위치가 5파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 터미널 전체를 굉장히 빠르게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위치가 3파의 일부분이었다면 이 전체가 3파겠죠. 그러면 여전히 4파로 떨어진 뒤에 5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더리움인데요.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크게 한 파동이 더 남은 것으로 보여요. 이 임펄스가 하나로 올라온 뒤에 ABC로 떨어지고 올라가든지 혹은 이 임펄스에 대한 조정이 이미 끝이 났고 큰 파동의 일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더리움이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가 버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5파를 찍고 나서 크게 내려간다 라는 것은 이더리움의 상승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 5파일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3파였다면 여전히 4파와 5파가 남은 것이고요. 이 4파, 5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더 큰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카운팅은 1파, 2파, 그리고 얘가 3파, 4파, 5파의 형태로 아직 상승 파동이 남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근처에서는 변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변곡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더리움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4파를 만들러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불규칙 플랫을 만들거나 혹은 이 고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강세 조정의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이유로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이 조정을 끝내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다 라는 뜻이 되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미 조정은 종결이 났고 다음 상승 파동이 올라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동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매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일단 이 파동이 5파였다면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구간을 3파로 보고 있어요. 이 3파의 고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3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저는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BC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구간은 임펄스로 판단이 불가능하죠. 어떠한 조건도 만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펄스에 대한. 그래서 이 구간을 ABC로 카운팅을 하는 게 합리적일 거고요.
중간에 나온 조정을 X파동, 그 다음 나온 조정이 어쩌면 이렇게 큰 플랫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사실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패턴을 더 껴넣자면 Y파동에서 이런 확산 삼각형의 형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2파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나올 만한 그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확산 삼각형을 제외하고 플랫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을 카운팅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W 그리고 X 그 다음 Y 파동의 형태로 이 3파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B파가 종결이 난 이후에 C파가 끝난 것이냐, C파가 끝나고 이 네 번째 파동을 만들러 크게 내려갈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남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 파동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C파라고 하면 이런 식의 임펄스 파동이 나오든가 혹은 이런 터미널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임펄스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세 개로 나눠진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임펄스를 제외시키면 사실 이 C파에서 나올 수 있는 파동의 형태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C파 내부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3파를 종결시키고 이후에 조금 더 크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구간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면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동 또한 1, 2, 3, 4, 5파를 임펄스로 깔끔하게 만들어내면서 종결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이 조정 파동의 형태는 이 파동 또한 3개로 내려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과 고점을 이은 0.618 아래로는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618 아래로 하회를 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근거를 겹치게 되면 과거에 저항의 역할을 했던 이런 구간의 매물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이은 0.5 되돌림도 여기에 겹쳐 있네요. 그 다음 여기에 한 가지 근거를 더 겹치면 만약에 이 파동이 A파가 될 수 있겠죠. 2-A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2-B파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확장 비율을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거가 겹치는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로 매매를 하기 좋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가 11만 달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메인으로 숏을 가져가기 좋은 위치는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런 포인트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손절을 감수하더라도 익절로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포인트로 내려왔을 때 롱 포지션을 시도를 할 거다. 그리고 이 파동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많이 둘러봤는데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이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추가 업데이트 해야 될 내용들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